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최근 대만을 교란하는 중공군의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도 27대의 중공 전투기가 대만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공산군이 파견한 전투기 중 처음으로 윈20 공중급유기가 등장했는데 전투기의 전투 범위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 공중급유 훈련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 독일 대만 대표 세즈웨이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민주화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하고 중국을 초청하지 않아 중공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중공에 대만을 침공할 빌미를 준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장관 추거정은 29일 최근 적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중공은 거의 중단한 적이 없다. 중공 군용기가 잇따라 대만을 교란하고 있지만 대만 측은 이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만 적절하게 공개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 입법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산군의 의도는 천천히 소모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만 국군이 보여준 태도는 적이 힘이 있어도 나는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종을 파악하고 훈련하여 향후 행동 방안에 참작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공이 계속 대만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9일 중국 싱크탱크 베이징 대학의 남중국해 전략태세감지계획팀은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일본 미사와 기지를 이륙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 웨이보를 통해서 돌발 경고하였습니다. 과거 미군 군용기의 비행 경로를 비교해보면 통상 대만 북쪽 해역이나 남중국해, 바스 해협 일대를 비행한 것으로 대만 해협을 횡단하는 비행 경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싱크탱크 학자 슈 샤왕은 미군이 대만 해협을 횡단하는 것은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28일 중공군이 대만을 교란한 행위에 대한 시위와 반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영 등 7개국의 제조사와 전문가들이 물밑에서 대만의 자체 잠수함 제작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대만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수출 허가를 이미 제공했다고 합니다. 잠수함은 전시에 대만 항구를 보호하고 중공의 어떠한 공격에도 파괴력을 갖도록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부 심해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19기 육중전회에서 통과된 3차 역사적 결의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복숑, 쉬차이호우, 팡펑회의, 장량을 4군호로 거명하고 독한 역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4군호를 때리는 것은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자행하며 기회를 틈타 당을 찬탈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4군호가 낙마한 진짜 이유는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보숑과 쉬차이호우는 장쯔민 군대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쯔민은 거보숑, 쉬차이호우를 통해 당시 당의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쉬차이호우가 2014년 낙마하여 조사받을 당시 중공군 내에서 지각 변동을 계속 일으켰고 쉬차이호우가 체포되기 전에 부하들 사이에서 반란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총참모부 영장종 반란이라는 책에 따르면 관련 군인이 800명에 이르렀고 총지휘자는 쉬차이호우의 동향인 부사령관 왕시동이었습니다. 반란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시동은 10여 명의 군인에게 끌려갔고 참가한 병사들도 모두 무장군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 서북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고보숑은 낙마하지 않으려고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15년 화교 웹사이트 보신이 단독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3월 3일 중공 양회 다음 날 베이징 중앙보안국 제9국 관리들은 시진핑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시진핑이 사전 애밀보를 받고 파병했습니다. 주모자로 정징홍, 거보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팡펑회의와 장량도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2017년 10월 홍콩 매거진 전초의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밀리에 시진핑을 보이콧해 고보숑, 쉬차이호우 등의 독을 숙청한다는 명령에 저항하여 최고위층의 불만을 샀습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때 앞당겨 퇴직하게 하려 했지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밀이 누설되었고 시진핑은 두 사람을 단호하게 체포하고 군사 업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보숑과 팡펑회의는 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쉬차의 효우는 판결받기 전에 방광암으로 사망했으며 장량은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23일 12시 신샹시 펑추현 조광진 척성중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30여 명의 학생에게 배탈과 구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학생이 복통을 호소했고 그날 먹은 음식은 두부가 좀 신 것 같고 야채볶음은 비린내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23일 점심때 한 학부모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구토 증세를 보이자 급식 먹고 모두 쓰러졌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식사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고 많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배식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서 급식 업체 차량을 막았습니다. 중국 언론의 취재에 척성중학교 교장은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교육청이 급식업체를 입찰해 업체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영부에 따르면 배식을 책임지는 급식업체는 복경 직행항달 상무 유황공사입니다. 이 회사는 청추현 영양급식 조달 프로젝트의 4번째 입찰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942만 위안이고 서비스 기간은 3년입니다. 신경보 27일 뉴스에 따르면 기자가 11월 26일 외식업체 등록 주소를 현장 탐방하여 등록업체 주소지가 호텔임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직영항달공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이 회사는 펑추현 학생 정신 프로젝트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10월에는 펑추현의 지사를 설립하여 같은 달부터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성에서 발생한 학생 식중독 사건은 여러 차례 뜨거운 검색어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것도 입찰해야 하나? 정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프로젝트로 여긴다. 교장이 학생들이 걱정되어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속사정이 있다. 교육청이 입찰했으니 학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음식의 질이 좋지 않아도 업체 차량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면 교장이 통곡해야 약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